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제 푹 쉬면서 몸이 좀 많이 회복됐습니다. 항생제에 들어있는 약 먹고 막 이랬더니 좀 몸이 많이 괜찮아졌고, 방송을 지금 1년 넘게 하지만 이제 늘 자료 준비할 때는 열심히 이제 이것도 말해야지 저것도 말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막상 이제 마이크를 켜고 방송을 시작할 때쯤 되면 왜 그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긴장하고 또 여러 번 오프닝하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응원해 주시는 분들, 또 저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손실 보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다 성공할 수는 없겠죠. 힘든 시기도 있으면 또 좋은 시기도 있을 텐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많이 하락해 있을 때는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랐을 때 팔고 나가야죠. 손실나고 팔지 마시고요. 급한 돈이 아니시고 적절한 투자 자금을 잘 배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은 좀 혹시나 좀 장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 올라서 팔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늘 준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자료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시장 같이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안히, 특히나 주말 방송은 편안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년에 12월을 준비를 하고자 했는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일단 S&P는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아침이죠, 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시장 분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기대 런덕이라는 거죠. 기대 런덕. FOMC 금리 동결론 그리고 인하론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1월, 10월 말 금리 인하 때보다는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금리 인하를 거의 뭐 99% 확신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가 막상 금리 인하하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였다면, 지금은 거의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학자들이나 경제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사뭇 다르다라는 분위기고, 그리고 어쨌든 10일 날 금리 인하가 금리 정책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틀은 일단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가장 큰 전략입니다. 늘 개인들이 투자하실 때 보면은 이제 요 이후로 많이 하시거든요. 혹은 이때 전날에 들어가시거나 그런 게 하지 마시고, 늘 보면은 이때 전까지, 뉴스 나오기 전까지만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전문가들은 매도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르지도 않았는데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놓는 시기가, 내가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글로벌리 시장이 이렇게 올려주는 그때 편승해 있다가 개인들이 그거 보고 탑승할 때 이제 올랐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을 꼭 놓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했던 투자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100% 개미 마인드입니다. 늘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늘 뉴스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FOMC의 분위기는 그렇고요. 두 번째 빅2로 봤을 때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 다음에 프랑스한테도 지금 시비를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프랑스까지 전부 다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부과에 관련해서 미국만의 패권이 자꾸 증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큰 역할 어쨌든 중국일 텐데, 중국의 흐름을 보면 11월 이후입니다. 제가 10월까지는 많이 정리를 해드렸어서 중국이 이제 기존 관세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다음부터 철회 검토, 그 다음에 기존의 요게 가장 큰 문제죠. 2,500억 달러가 지금 유보되어 있는 입장이고, 이것이 지금 15일 날 연장할 건지 어떻게 뭐 조치가 이루어질 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중국이 양측 단계적 관세 철폐 합의 도달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가 중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또 아니다라고 했고, 그 이후로 이제 홍콩이 문제죠. 홍콩의 인권법에 트럼프가 서명하면서 이제 양극의 어떤 그 이슈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관세를 모두 철폐하라 하고 중국이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내년 대선 이후로 무역 합의 연기를 하자라면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좀 지저분해졌네요. 잠깐만요. 지우개. 오랜만에 또 기술을 넣으렸더니 이렇게 됐네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예상 합의안은 중국은 이제 미국의 에너지, 농산물, 항공기를 수입할 거고, 금융시장도 개방할 거고, 이로 인해서 위안화 절상하면서 미국한테 좀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고요. 미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관세 철회, 그리고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어 있지만 재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두시고, 정리하면은 가장 큰 이슈는 이제 1,5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IT 소비재 1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 관세 부과로 응수 예정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앞에 홍콩 인권법, 그리고 관세 부과, 1200억에서 1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 그리고 FOMC 있고요. 이제 6일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10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요. 금요일날. 이전치는 15만 6천 명이 증가했을 것이다. 이제 비농업 부문이기 때문에 좀 생산성이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의 양질의 일자리죠. 그래서 시장의 예상은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18만 정도 증가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18만 명.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26만 명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폭등세를 또 이끌어내 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앞서 시장을 좀 정리해봤고요.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대충 미국과 중국 외에 이제 우리나라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건데가 우리의 포인트잖아요. 외국인은 최근 이 시장의 분위기,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격돌 상황에서 약간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구분능선을 통과했어요. 외국인 투매가. 그래서 막판에 금요일 날 하루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 이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일단은 매도 자리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잘 될 거야 하지 마시고요. 자,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금요일 날 매수하고, 월요일 화요일과 오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말이 빨라집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에, 월요일 혹은 화요일 오전까지 포지션 정리를 하고 이제 시장을 한번 지켜보는 그 전략인데요.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일단은 좀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일수가 증가했고, 분위기도 안 좋았고, 공매도도 많이 늘어났고, 공매도 과열 종목도 많이 늘어났고,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하루 고개를 들었다고 해서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연속 매도, 20일 연속 매도했던 그런 배경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매도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들은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릴 언덕인 FOMC 이벤트를 앞두고 2, 3일 정도 반등에 잘 편성했다면 시장이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실 테고, 아니면은 조금 더 베팅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주식에 예수금 있는 것도 못 보시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이제 섹터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아무래도 제가 목이 편도선이 지금 부어서 텐션을 올리니까 바로 좀 무리가 와서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12월과 2월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성과를 비교했더니 차트가 재밌어서 삼성증권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코스닥이 1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12월 달도 높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어떤 지금 그 일목상 하단에 있고 주요 지지선 하단에 이렇게 머물러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좀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지난 이제 한 주 동안 외국인 주간 순매수를 보게 되면 경기 소비재가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 하나만 딱 들어왔어요. 경기 소비재만 순매수 유입이고, 막판 들어서 제가 보던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는 뺐는데, LED, OLED 관련된 IT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건 내일 혹시 방송하게 되면 다시 가지고 올게요. 아무튼 그 업종, 소비재 업종. 그리고 왜냐하면 코스닥 중에 이걸 정리해보면, 이제 코스닥 중에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비반도체주 대비해서 강세였다 했던 부분도 있고, 경기 소비재도 있고, 그래서 코스닥 중에 반도체주가 어떻겠느냐 라는 게 포인트고, 이거는 제가 약 한 2주 전에 짚어드렸던 부분이라서 일단은 가져가시고, 그냥 경기 소비재주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유명 ETF 관련된 소비재, 국내 소비재 관련해서 이제 시총 비중으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원화예금이 일단 가장 비중이 크고, 나머지는 이제 LG전자. 재밌죠? 사실 소비재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도 항상 막막하거든요. 뭐 식품인가, 뭐 의류, 뭐 이쪽인가 했는데, 보시면 약간 내용이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있고요. HLB도 있네요. 우리 휠라코리아 지금 얼마죠? 53,200원이네요. 다행히 5만원은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호텔신라, 우리가 보는 이제 주요 호텔 레저 쪽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상했던 신세계나 롯데쇼핑, CJ E&M도 있네요. CJ E&M,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영혼무역, FNF, 한샘, GKL. GKL도 오랜만에 보이네요. 파라다이스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사실 드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자, 딱 이렇게 놓고 보면 개인들은 이 종목에, 여기서 어떤 종목을 사시겠어요 하면은, 사실 열이면 뭐 한 7, 8명은 유명한 종목을 딱 눈에 찝게 마련입니다. 호텔신라 혹은 휠라코리아, 신세계는 왠지 이제 이거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롯데쇼핑, 당연히 HLB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HLB는 일단 차치하겠죠. LG전자는 삼성전자에 늘 아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많이 안 뽑으실 테고, 뭐 정답은 없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FNF,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영업무역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저도 정확히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GKL은 제가 잘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포인트는 요런 게 사실 오른다라는 내용이죠. GKL, FNF, 영업무역, 유명한 대형주들은 개인들이 많이 관심 갖는 이런 종목들은 잘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한 번 더 꼬아서 강원랜드나 웅진코웨이 같은 거, 개인들이 잘 관심 없는 종목들이 야금야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소비재 쪽에도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서비스 산업, 뭐 의류, 소매, 내구재 이런 등등등 하는 이 소비재 업종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자, 일단 주가지수를 보면 일단 2181에서 이제 20 주봉선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고, 앞에 보셨던 소비재 중에 HLB 있었죠. HLB 보면 어느샌가 98,500원까지 내려왔어요. 자, 오늘 방송은 제가 편안하게 저도 이제 시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종목 찾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방송이라서 평소와는 다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어도 오히려 이런 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일목 하단을 또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서 일단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브레이크 없이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이거를 저는 이제 16만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상한가 이게 16만, 한 6, 7천원 됐던 것 같은데요. 이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이때 욕 엄청 많이 먹었고요. 제 방송에서. 그 다음부터는 뭐 다시 조용하다가 올랐을 때 또 욕 먹고,
아무튼 요때가 사실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제시해드렸던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가 지금 돌이켜보면 차트를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요때 한 3-4번째 봉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너무 이슈성인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자제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98,500원입니다. 사실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서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다시 만회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버는 것도 중요한데 매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98,000원 13%나 빠졌네요. 주가가 처음으로 1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저도 처음 읽는 거예요. 같이 읽어드리려고. 진양권 회장 등이 지분을 15.34%로 증가시켰고 다 이미 나온 뉴스잖아요. 아이고 참 아무튼 그 소비재 내구재 소비재 중에 HLB가 편입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약간 이슈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고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계속 미련 가지고 계속 가지고 오면 다시 3만원 다시 4만원 가요.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슈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 그때 그 플랜들 다시 한번 보시고 제 방송 특집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가장 큰 포트는 일단 MC넥스예요. 저는 이거 사실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더 갈 것 같아요. 월요일 더 갈 것 같고 저도 5천만원 말씀드린 분한테도 이제 월요일 혹은 화요일까지는 매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가장 큰 포트의 핵심은 MC넥스 이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포트를 볼 수 있는 거고요. NC소프트도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워낙 또 NC소프트가 바닥을 찍고 반등한 거라서 바닥 찍고 반등할 때는 탄력이 더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바닥 찍고 반등할 때는 약간 조정받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가지고 계시고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이제 리스크 대비 수익이 별로 높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또 안타까운 사연이 또 있어요. MC넥스나 NC소프트나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에 두 가지 빼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랑 스튜디오 드래곤만 가지고 계신 분이 또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한 종목이라고 이때 보세요. 조금 시간을 되돌려 놓고 보면 여기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버텨냈던 분들만 여기 수익을 창출했던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왔을 때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200일선도 한 단계 레벨업 되려면 요 시기를 거쳐야 되는데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하단은 일단 일목상단으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 그다음에 뭐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시대 E&M 지분 관련해서 5%를 넷플릭스에 팔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같이 협업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실적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매각 이슈가 앞으로 2-3번 혹은 3-4번 더 나오면은 그때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18년, 19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앞에 보셨던 소비재, 내구재 중에서 롯데쇼핑 차트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대로 뭐 까보진 않았지만 차트들이 대부분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오를 때에도 못 올랐고 빠질 때도 안정적인 역할. 어쨌든 소비재가 우리 산업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수 빠진다고 밥 안 먹을 거 아니고 옷 안 입을 거 아니기 때문에 좀 개인들이 많이 소외를 받는 종목이긴 하죠. 재미가 없어서. 근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잘 잡게 되면은 121선 상단만 터치하더라도 약 10% 넘는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롯데쇼핑 한번 지켜보는 거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유일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게 이제 소비재 쪽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업무역 차트는 지저분하네요. 저는 코스닥인 줄 알았습니다. 거래도 많아요, 은근히.
그래서 뭐 뭐라 드리기가 정말 이런 지저분한 차트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매일매일 단타하면은 좋겠네요. 차트상으로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120일과 200에선 주변에서 놀고 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타를 할 거면 이런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영웅력도 있고, 사실 뭐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켜봐야죠. 그리고 우리 파라다이스는 좋은, 제가 좋아하는 차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지지받고 있는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에 다시 한번 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베팅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샘도 보세요. 차트가 비슷합니다. 한샘이 이제 제가 또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쪽에서. 공인 중개사 말고요. 한샘이 이제 현금 보유가 꽤 많아질 예정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판 것도 있고. 그래서 한샘 쪽에 현금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차트도 마찬가지로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FNF 아쉽네요. 이런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좀 봤었으면은 잘 샀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처럼 보이죠. 계속 하락하고 매일매일 빠지고. 근데 꼭 막판에 올려놓는 이 망치형 차트는 되게 매력적인 차트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 내서 공부를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시는 분,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되게 좋잖아요. 공포라기보다는 좀 내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다음 내일쯤에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하면서 또 다음 주 정리할 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